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이제 언론나우 PM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언론나우에 대해서 이제 소개와 데모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아젠다는 이제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언론나우의 개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고객사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왜 언론나우를 써야 되는지, 또 언론나우를 쓰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언론나우에 저희가 핵심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언론나우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이 언론나우의 그 전체적인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나우의 정의는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그냥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림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축약을 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보셨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툴을 쓰고 또 이제 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자원에 대해서 알림을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알림을 그런 데브옵스 툴들을 쓰실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고객이 클라우드 와치도 쓰고 이제 이전에 발표했던 와탭도 쓰고 데이터독도 쓰고 뭐 뉴렐릭도 쓴다라는 가정하에서 여기에서 많은 알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그런 통합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언론나와 연결을 해 주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알림들이 이게 저희가 이제 수집이 되겠죠. 수집이 되는데 이제 운영을 해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알림들에서 중복 알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림에 대한 이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중복되는 알림을 한번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서드 파티 모니터링 툴에서 이렇게 들어온 로우 데이터를 저희가 얼럿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 중복을 제거한 이제 얼럿에서 중복을 제거한 것을 저희가 인시던트라는 것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제 개인 세팅을 하겠죠. 개인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팅을 할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에스컬레이션 룰을 타고 이제 그런 알림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림 전파는 그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메일이나 SMS, 그다음에 보이스 콜 있고, 근데 최근에 저희가 5월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이제 전형적인 노티피케이션을 제외하고도 이제 익스텐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자주 쓰는 슬랙 메신저나 뭐 중국의 경우에는 위챗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익스텐션 기능을 통해서 알림을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노티피케이션에서는 투웨이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뭐 노티를 받는 것에 뿐만 아니라 뭐 상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SMS를 통해서 어떤 알림이 발생했다라고 수신을 했고요. 그 메시지 안에서 2번을 누르면은 뭐 상태가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3번을 누르면은 상태가 종료로 변경됩니다라는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리플라이를 하는 경우에는 인시던트의 상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저희 언론나우를 이렇게 축약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큰 고객사의 이제 S컴퍼니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서 왜 써야 되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페인 포인트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런 알림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중복되는 알림도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NOC 팀이라고 해서 24시간 동안에 뭐 3교대씩 뭐 하루에 8시간씩 3교대 팀 조를 짜가지고 노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운영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비용 축약에 대해서 약간 미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인스턴트, 그러니까 알림이 발생했었을 때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측정 지표가 필요를 했었고, 한 사람이 몇 개의 인시던트를 처리를 하는지, 또 완전히 종료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지표가 필요했었고요.
이제 또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의 페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너무 이제 알림이 많으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다 보니까 주말에도 쉬는 것 같지가 않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평일에만 받고 싶다. 아니면은 데일리별로 돌아가면서 받고 싶다. 약간 이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나우를 했으면 어떤 점이 있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기존에 이제 알림 프로세스 모니터링 툴에서 알림이 발생을 하고요. 상황실에서 이것을 이제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다. 그럼 장애 대응팀에서 1차적으로 뭔가 판별을 할 것이고 누가 이제 담당자다,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자나 또 그 운영에서 인프라에서 문제가 아니라면 개발자까지도 이제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제 알림이 전파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언론나우를 적용을 했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라고 보시면은 이 상황실과 장애 대응팀에서 커버하고 있던 부분을 언론나우를 통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었고요. 언론나우에서 바로 정확한 운영자와 정확한 개발자에게 이제 알림을 지정하도록 또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알림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니터링 툴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언론다운 내에서도 긴급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뭐 매우 낮음, 어떤 것은 높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수기로 뭐 비상관리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 언론나우 같은 경우에는 유저 뭐 내에서 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멤버에 대한 관리나 알림 그룹을 설정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응 방안, 수립 전파 방안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스케줄과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기능으로 인해서 알림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알림이 발생하면 이제 알림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알림을 인지하면은 이제 모니터링 툴이나 인프라 환경에서 직접 조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알림이 발생했었을 때 또 그것이 되게 긴급한 상황,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이렇게 리포트를 보통 작성하게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지만 이제 저희가 플래닝하고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사후 리포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중요한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었을 때 처음에 누가 받았고 몇 시 내에 뭐 처리가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한 히스토리를 점차적으로 볼 수 있고 자동화된 그런 리포트 기능까지도 추후에는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했던 방식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NOC 인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정확한 담당자에게 이렇게 그 알림을 전파하다 보니 운영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뒤에서 디테일한 기능으로 보여드릴 텐데 알림 기능을 이제 누락을 방지하도록 에스컬레이션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퍼포먼스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리포트 메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그런 팀원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측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이제 인지 시간 민타임 투 에크랑 이제 민타임 투 리졸브라고 해서 뭐 인지하기까지의 시간, 인시던트가 발생했었을 때 인지할 때까지 시간, 그 다음에 종료할 때까지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지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알림 소음에서 필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알림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은 더 이상의 노티가 보내지 않기 때문에 소음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기능을 키 기능 4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까 이제 큰 플로우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서드 파티 툴에서 오는 알림들 한 번에 이렇게 리시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개 정도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오는 모든 알림들을 저희 언론나와 통합하여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와탭에서 언급했듯이 와탭과 또 언론나우를 연결하면 와탭에서 발생하는 알림들을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시던트 화면인데요. 이게 뭐 얼럿이 발생을 하고 중복되는 것이 제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인시던트라는 한 단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인시던트는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은 이제 인시던트가 최초에 발생했었을 때고, 그 다음에 에크는 이제 확인 단계, 누군가에서 의해서 인지가 되었고 담당자가 지정이 된 것까지가 이제 에크인 것이고요. 클로즈는 이제 이 인스턴트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게 저희 이제 언론나우의 메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누가 받을 것인가라는 이제 이런 멀티 레이어 기능이고요. 예를 들면은 뭐 8시간씩 쪼개서 이렇게 알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별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위클리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다 그러면 나는 뭐 9 to 6까지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임 레이어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에스컬레이션인데요. 사실은 그 스케줄링 기능은 이렇게 옵션 값이에요. 꼭 이제 세팅해야지 되는 것들은 아니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인시던트 발생하면 무조건 받겠다라고 하면 바로 에스컬레이션을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거는 단계별로 누가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스텝의 담당자가 받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스텝,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째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 스텝별로도 이제 옵셔널한 기능이 있어요. 그 스텝별로도 뭐, 예를 들면은, 이 스텝을 반복을 한다던가, 이 스텝을 몇 분의 인터벌로 반복을 한다. 아니면은, 싫다. 아니면 바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옵셔널한 값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팀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팀별로 이제 뭐 인시던트를 관리할 수도 있고, 뭐 팀별로 어떤 서비스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팀을 쓰는 이제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팀의 퍼블릭 기능, 프라이빗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뭐 글로벌 어드민과 이제 팀에 소속된 사람 말고는 그 팀을 볼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시던트의 경우, 뭐 다른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팀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익스텐션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익스텐션 기능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슬랙을 통해서 이렇게 알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게 슬랙 안에서 이런 버튼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태를 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슬랙이나 잔디 이런 사내 메신저를 많이 쓰고 계셔서 모든 익스텐션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챗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알림을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리포팅 기능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시스템 리포트도 있고, 인시던트 리포트가 있고, 노티피케이션 리포트가 있어서 어떤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알림이 발생했는지, 또 얼마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이런 지표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얼마 전에는 모바일 앱을 이제 5월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뭐 SMS 보이스콜 이걸 제외하고도 저희 모바일 앱에서 이렇게 알림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상태 변경도 가능하고 푸시로 알림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담당자도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차별화된 기능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재난 문자 같은 기능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웨이크콜 기능이 굉장히 좀 시끄럽고 되게 뭐 놓치기 힘들 정도로 되게 시끄러운 소리를 통해서 이런 알림에 대한 푸시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데모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 데모 전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이제 데모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컨피규레이션 일단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요.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이제 퍼스널 세팅을 하게 되고요. 퍼스널 세팅이라는 거는 개인정보 입력을 하는 거겠죠. SMS나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케줄을 만들게 되고, 스케줄 값은 이제 옵셔널한 기능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 여부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케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션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과 연결해서 알림을 받아보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한 사이클을 돌고 나서는 저희가 알림을 한번 발생시켜 볼 건데요. 지금 당장 알림, 이게 그 모니터링 툴에서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도 저희가 그 인시던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꼭 이제 모니터링 툴에서 오지 않는 알림이라고 해도 혹시 급하게 전파할 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수동으로 만들어서 전파가 가능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제가 뭐 SMS나 뭐 전화나 어떻게 이제 모바일 앱으로 알림이 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언급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떻게 알림 리포트가 생성이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퍼스널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면 캡처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퍼스널 세팅 화면인데요. 일단 이제 이메일이나 뭐 SMS, 보이스콜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앱도 제 지정을 해놔서 이렇게 뜨게 되고, 그럼 저희가 이제 4개의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거는 인시던트가 생성했었을 때 그런 이벤트이고, 담당자 지정은 누군가가 나를 담당자로 지정을 했을 때 알림을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확인 종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시던트의 상태가 확인 종료됐을 때 받겠다, 그렇지 않겠다라고 세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보이스콜 알림인데, 이제 보이스콜 알림이라는 거는 진짜 전화가 오게 되거든요. 전화가 오게 되는데, 이게 그런 긴급도에 따라서 받게 돼요. 저희가 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인데 어떤 특정 값 이상으로 발생했었을 때 전화로 간다. 약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